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과자들이 일본 과자를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은 일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야후 뉴스에 올라온 한 기사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완전히 뒤집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초코송이 아시죠? 1984년에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그 버섯 모양 과자요. 근데 이게 사실 1975년에 일본에서 먼저 나온 키노코 노야마라는 과자를 참고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바나나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라면 회사 니신에서 만든 코코넛 사블레를 참고한 거고요. 초코파이, 오징어 땅콩, 야채 크래커까지 정말 우리가 좋아하던 과자들. 상당수가 일본에서 먼저 나온 제품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2025년 11월 일본의 한 블로거가 서울에 사는 친구에게 일본 과자를 선물했는데요. 그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친구는 대부분의 과자를 보고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다고 말했대요. 특히 오징어 땅콩 스타일의 베이비스타는 한국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먹는다며 일본 오리지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 5채널에 올라온 반응들을 보면요. 한국이 일본 과자 따라한 건 맞는데 솔직히 맛은 비슷하게 잘 만들더라. 키노코노야마 한국 버전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음. 초콜릿 맛이 좀 다르긴 한데. 좋아요 8,2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국 버전이 더 다양한 맛으로 나오던데. 우리도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더 놀라운 건 2025년 일본 야후 뉴스에 올라온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관련 기사입니다. 불닭볶음면이 유럽 시장까지 점령하면서 2024년 3분기에만 해외 매출이 5,105억 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사 아래 일본인들의 댓글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불닭은 인정한다. 이건 완전히 한국이 창의적으로 만든 거잖아. 매운 라면 시장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냈어. 이건 따라한 게 아니라 혁신이야. 좋아요 12,4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일본 라면 회사들이 불닭 따라서 만들고 있는데 솔직히 오리지널을 못 이기더라. 2025년 10월 도쿄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올린 트위터 게시물도 화제가 됐습니다. 불닭볶음면 재입고되면 30분 안에 다 팔림. 일본 젊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사감. 이 정도면 K푸드가 아니라 그냥 일본 식문화에 편입된 거 아닌가. 일본 삼양재팬의 홍범준 사장은 2025년 1월 식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이제 일본에서 단순 한국 식품이 아닌 현지 지세대 감성과 트렌드 속에 녹아든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7월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맛있어 한국 최고 미식 페어에서 불닭 관련 제품들이 완판 행렬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일본 5채널의 한 유저가 올린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일본 과자 레시피를 참고한 건 맞아. 근데 자동차도 공장 시스템도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것들. 대부분이 일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한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좋아요 15,6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국이 단순히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지. 불닭이 그 증거야. 2025년 12월 일본 야후 뉴스에 올라온 K라면 관련 기사를 보면요.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국 라면 수출액이 13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1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거죠. 이 기사 댓글란도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라면 회사들이 반성문을 써야 할 판이네. K라면만 찾으니까. 니신, 마루찬이 불닭 스타일 내놨는데 솔직히 맛이 안 되더라. 오리지널 따라가기 힘들어. 좋아요 9,8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이제 한국 라면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 중인 것 같아. 우리 라면 회사들 정신 차려야 해.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일본 네티즌들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일본인 유튜버가 2022년 올린 영상에서 한국인 친구에게 이 과자. 한국이 일본 걸 따라했지라고 말했더니 친구가 충격받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 영상이 2025년에 다시 화제가 되면서 댓글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영상인데 지금 보니까 생각이 다르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다르잖아. 초코송이가 키노코노야마 따라한 건 맞는데 불닭은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인정해야지. 좋아요 18,3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일본의 한 식품업계 관계자가 익명으로 올린 5채널 게시물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회사 내부 회의에서 불닭 성공 사례를 분석했는데요. 결론은 우리가 보수적이었다는 거였어요. 매운 라면 시장을 새로 만들 생각을 왜 못했을까 하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2025년 6월 일본에서 열린 K푸드 페스티벌에 참석한 한 일본인의 인터뷰가 일본 로컬 뉴스에 실렸는데요. 저는 20대 초반인데 솔직히 한국 과자가 일본 과자 따라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제 세대는 그냥 맛있는 걸 먹을 뿐이에요. 불닭은 정말 창의적이고 재미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지적한 건데요. 한국은 처음에는 따라 만들었지만 결국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어. 그게 바로 발전이잖아. 일본도 과거에 서양 과자 기술 배워서 만들었잖아.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의 일본 과자 문화가 된 거고. 한국도 같은 과정을 거친 거지.
좋아요 22,1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2025년 9월 일본의 유명 요리 유튜버 리우지가 불닭 소스로 만든 레시피를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58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요. 불닭 소스는 이제 일본 주방에서 필수품이 됐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스를 만든 게 대단해. 일본 나고야에서 2025년 5월 열린 한국 체험 행사에는 불닭볶음면 부스가 설치됐는데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시간 동안 줄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운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권해서 먹어봤어요. 중독성 있더라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어요. 일본 5채널의 한 장문 게시물이 2025년 8월 화제가 되는데요. 제목이 한국 과자 논쟁에 대한 최종 정리였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과자 회사들이 일본 제품을 참고한 건 사실입니다. 초코송이, 바나나킥 같은 제품들이 그 예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 이후를 보세요. 불닭볶음면 같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 제품을 참고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이 정말 압권입니다. 맞는 말이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인정해야지. 좋아요 31,200개입니다. 일본 식품 회사들이 불닭 따라서 만든 제품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창의성 잃은 것 같아 부끄럽더라. 좋아요 28,7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하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다 일본 기술 배웠잖아. 근데 지금은 그게 경쟁자가 됐어. 과자도 똑같은 거지 뭐. 2025년 11월 일본 식품업계 전문지에 실린 분석 기사를 보면요. 일본 즉석면 시장에서 한국 제품 점유율이 2020년 3.2%에서 2025년 8.7%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대와 30대 여성. 소비자 중 6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국 라면을 구매한다는 겁니다. 한 일본 마케팅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식품 기업들이 과거 일본 제품을 벤치마킹한 건 맞지만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소화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일본 야후 뉴스에 2025년 12월 올라온 기사 하나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K라면이 2025년 연간 수출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댓글들이 정말 솔직합니다. 우리라면 회사들 위기감 가져야 해. 안주하다가 시장 다 뺏길 거야. 좋아요 42,600개입니다. 불닭 챌린지 보고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재미있더라.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경험을 판다는 게 신선했어. 한국 기업들 마케팅 정말 잘해. SNS 활용하는 것 좀 봐. 우리는 아직도 TV 광고만 믿고 있잖아. 좋아요 38,9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본 네티즌들이 불닭볶음면을 진짜 창의적이라고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일본 식품 블로거가 올린 분석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닭은 단순히 매운 라면이 아니에요. 챌린지 문화를 만들었고 SNS와 결합했고 다양한 맛으로 확장했어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2025년 틱톡에서 불닭 관련 해시태그가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고 홍콩계 증권사 CLSA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5채널의 한 유저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초코송이는 키노코노야마 따라한 거 맞아. 근데 불닭은 우리도 못 만든 걸 한국이 만든 거야. 그게 차이지.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좋아요 51,200개를 받은 댓글입니다. 2025년 12월 현재 일본 편의점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 모두 불닭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본 기업 칼비가 불닭과 콜라보한 자가리코 불닭 맛을 출시했습니다. 한 일본인이 올린 트위터 게시물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불닭은 한국 제품이라기보다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 같아. 우리 동네 편의점에서 일본 라면보다 더 잘 팔리더라. 자, 여러분. 정리해보겠습니다. 1980년대 한국 과자들이 일본 과자를 참고한 건 사실입니다. 초코송이, 바나나킥, 초코파이까지요. 일본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일본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인정하되 현재 한국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제품들,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일본 네티즌이 올린 마지막 댓글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배우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배워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실력이지. 한국이 그걸 해냈어. 이제 우리 차례야. 좋아요 67,400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일본 현지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